절대전략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외국인 순매수 끝이라고 네, 정해봤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끝.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에는 지난주에 거래소 4일 연속 사다가 오늘 닷새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외국인 좀 팔기 시작한다고 보시는 건지 한마디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좀 많이 아쉽죠. 지난주 3일과 4일,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 6,667억 원, 9,122억 원, 이 거래일 동안 1조 5,700억 원, 1조 5,8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5일과 6일, 목요일과 금요일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681억 원과 524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외국인이 사주는구나 라면서 시장은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좀 매도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기관도 사실은 좀 덩달아 이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관은 뭐 최근에 수급은 대부분 금융투자에 좀 압도적으로 순매수든 순매도든 좀 몰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 7,469억 원 기관 순매도 중에 금융투자가 4,181억 원입니다. 금융투자 순매도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뭐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3,300을 넘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살짝 좀 수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금일 같은 경우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끝 이렇게 달아주신 거네요. 오늘 그 밖에 수급적인 부분 외에도 또 중요한 사항들 많잖아요. 체크포인트 몇 가지로 압축해 주세요. 네,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하락을 조금 사실 약보합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면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을 만큼 좀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 1위는 압도적으로 카카오뱅크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카카오뱅크 쪽으로 압도적인 수급이 쏠렸습니다. 8월 6일 외국인 순매수가 524억 원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외국인 순매수 2,20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뺀다면 사실 금요일 날도 외국인은 순매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 쪽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쏠리면서 이 카카오뱅크 장중에는 사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 왔었는데 뭐 12.46% 상승으로 이 마감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쪽으로 뭐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440원, 기관이 191억 원 매도를 했지만 워낙 많은 자금들이 좀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조금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카카오뱅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계속 말씀드릴 때 금융투자가 이 순매수든지 순매도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추세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 매도 규모는 7,469억 원으로 상당히 좀 크지만 금융투자 매도가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뭐 연기금이 1,725억 원, 사모펀드가 1,092억 원으로 매도 규모가 1,000억 이상이긴 하지만 금융투자의 매도 규모가 압도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사실은 크게 좀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이 순매도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수가 좀 멈췄다. 그리고 이 순매도가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는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실린 건 그래도 좀 고무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금일 같은 경우 15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실렸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이 또 카카오뱅크에도 맞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워낙 많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의 거래 이 량이 줄었을 때 과연 이 시장이 15조 이상을 좀 유지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월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 일정들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8월 10일 크래프톤 상장됩니다. 카카오뱅크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뭐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따상에 육박할 만큼의 그런 꽤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굉장히 좋은 주가에 69,800원에 마감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사실은 고가 대비해서는 좀 못 미쳤지만 시가총액이 37조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크래프톤이 이제 내일 상장을 하게 됩니다. 크래프톤이 과연 카카오뱅크만큼 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은 경쟁률은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뱅크는 역대 가장 뭐 큰 규모의 자금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자금이 뭐 쏠렸었는데 크래프톤은 10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만은 못하겠지만 크래프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시장에 관심 많이 쏠리고요. 뭐 시가총액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이 거래량, 뭐 거래 대금, 시가총액 모든 게 많이 크다라면 다른 종목들 영향 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8월 11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고용지표 그냥 무난한 정도로 나왔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지수가 이제는 두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1번이 물가인데요. 미국은 1번이 고용지표고요. 2번이 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또 높게 나온다 그러면 또 인플레 나올 거고요. 테이퍼링 얘기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외국인 수급 또 부정적일 거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적당히 나오는 게 최근 들어서는 뭐 항상 좋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 안 좋다 그러면 경기가 또 안 좋아서 걱정이고요. 너무 좋게 나오면 또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기 때문에 좀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렇게 이 안정적인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8월 12일 한국 옵션 만기일 예정되어 있는데 옵션 만기일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큰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옵션 만기일 큰 변동성 나오는 날들 꼭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옵션 만기일에는 항상 좀 주의를 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일정으로 압축을 해주셨네요. 카카오뱅크 때문에 요즘에 신규 상장주 관심 많으실 텐데 내일 크래프톤 상장도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포인트들 일정과는 또 다를 텐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 코로나 확진자 추이 살펴보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계속 백신 접종이 매일 한 15만 명 이상씩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1차라도 맞으면 대부분 안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사실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다시 2,000명 넘어가면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거든요. 이 델타 변이 얘기 또 나올 거고 백신 더 빨리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냐. 뭐 모더나도 좀 전에 뉴스 떴는데 조금 늦게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왔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추이는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좀 5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빨라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그냥 이 정도 속도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 추이는 계속 보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수와 같은 변수가 된 그런 이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주가 추이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워낙 많은 거래량과 워낙 많은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양매도를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펀드들에서 좀 많이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담았었고, 금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카카오뱅크를 많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워낙 커져 있었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의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내일 상장하는 이 크래프톤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래프톤도 만약에 카카오뱅크보다는 당연히 거래량, 거래대금, 뭐 수급 모두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으로 자금이 많이 간다 그러면 다른 개인주들에게는 뭐 당일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좀 악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터 내에서 크래프톤이 워낙 시총이 커서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른 종목 팔고 가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사실 지난주 3일과 4일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할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없이는 국내 시장의 반등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적은 뭐 워낙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전기전자 섹터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략 세워주세요.
네, 사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8월 6일 날 사실은 이 싼 가격에 사서 금일 같은 경우 높은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런 종목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오를지 사실 감조차도 안 오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카카오뱅크를 단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 높게 제시한 증권사들이 6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첫날에 그걸 뚫어버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 조금 매매를 하시려면 조금 짧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금일 같은 경우 매도를 하긴 했지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거래량과 거래대금 조금 더 보시면서 현금 비중 그래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다소 좀 보수적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신규 상장주들 일정이 좀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른 쪽은 또 비겠죠. 기존에 상장돼 있던 종목군들은 또 수급적으로 약간은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자. 이렇게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 조언해 주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수익을 줄지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종목 고민은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치시면은 또 많은 증권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 보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